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가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뭐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흐름을 보여줄 텐데,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조지아주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상하원을 다 장악해서 블루웨이브를 완성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은행이나 증권, 그러니까 IB 흐름 투자은행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갈 거고, 돈 풀기가 진행되니까 아직 뭐 확실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우리 쪽에 놓여져 있는 은행과 증권 섹터 이 부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가 위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융 섹터라고 한다면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은행 부분은 우리나라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너무 쉽게, 그죠? 너무 쉽게 은행의 수익을 갖고 간 부분이 있죠. 그죠? 해외 IB 투자은행들처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거나 이런 보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기보단 우리나라 국내 내에서 개인 투자가들, 어려운 개인 투자가라기보다는 개인 부분들, 어려운 개인들을 중소기업인들의 고대 예대 마진 부분에 너무 치중된 비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은행 섹터를 그렇게 성장 섹터로 보지 않는 부분 속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만 일정 정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은행 업종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안 좋아하는 거하고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죠? 저는 뭐 성장주 쪽에 주정 라인 부분을 매수하는 쪽 라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시장의 이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흐름들 속에서 나름 은행 섹터들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권업종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증시 거래 대금과 회전율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도표 부분을 보더라도 증시 거래대금과 회전율 연관 추이 부분이에요. 자, 2014년, 15년 이 막대 그래프가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그죠? 14, 15, 16, 17, 18, 19, 20년, 2020년 전년도 보게 되니까 시가총액 회전율이 350%가 넘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35조.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일평균 하루에 거래되는 부분이 35조인데, 12월 달에는, 작년 12월 달에는 38조 3천억까지 기록했어요.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그죠? 연간 2020년 연간 시가총액 회전율이 뭐 363%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한다면 뭐 엄청나죠, 그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나올 수 있어도 이제 점진적으로는 규모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회전율이나 장기 추이, 그리고 2022년 뭐 부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워낙 이제 2020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그죠? 2020년 연간으로 보면 일평균 이 26조 4조 원 정도가 거래대금, 아까 12월 달이 이제 가장 셌고, 12월 달에는 이제 손바뀜이 컸잖아요. 그죠? 배당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 부분인데, 여하튼 2020년에 거래대금 급증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참여가 크게 확대가 된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올해 초 뭐 이 키움증권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신규 계좌가 엄청나게 터진다라는 부분,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2020년이 뭐 194% 정도 증가했다고 보니까, 그죠? 자, 이제 2020년도에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부분을 한번 보죠. 차트로. 자, 1월, 2월, 3월 보게 되면 3월 달에 이 코로나19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 이제 4, 5, 6, 7월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횡보하다가 8월 달에 또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었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또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증권주는 결국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흐름들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갖고 갈 거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거래대금이 축소되니까 또 조정을 받는 형태의 움직임이죠. 2020년 이 연간 주요 국가별 증시 상승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세죠, 그죠? 코스피가 30.8%, 대만, 그죠? 그 다음 중국, 미국, 인디아. 그러니까 여타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쪽 이제 특히 프랑스, 영국 쪽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쪽 라인 부분들, 유럽 쪽은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독일은 그나마 나은 부분, 독일 부분이 나은 부분은 제조업 강국 부분,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정도 유럽 쪽에서는 양호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연간 이 증시 상승률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제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평균 그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한 9조 7천억, 10조 정도였는데, 지금 2020년에는 그것에 그죠? 두 배가 넘는 26조 4천억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가총액 회전율도 뭐 363% 정도가 된 부분이니까, 과거 평균 200%에서 363%니까 엄청나게 회전율도 늘었고, 또 거래대금도 는 상태니까 증권업종, 증권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고, 자, 이제 은행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는, 증권업종은 지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와 그 방향성 같이 갖고 가는 게 증권업종이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업종은 그 성장에 대한 한계는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니까 성장 프리미엄은 크지 않은 흐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블루웨이브를 완성하게 되면 이 은행 쪽 라인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은행업종은 조금 그거와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은행의 가장 큰 부분은 이 금리 상승기에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이 예대마진에 의한 이 부분이 큰 부분인데, 지금 2020년 11월 은행 금리가 신규 기준 예금이 0.9%, 대출이 2.71%로 전월 대비 2bps나 5bps 뭐 요 각각 이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뭐 조금 나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월별 은행 금리 추이나 신규 대출 금리 추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20년 7월 부분에서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저점은 나간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은행업종은. 그러면 은행업종이 왜 연말에 이렇게 약했느냐? 그죠? 약한 부분은 이 배당 때문이죠, 그죠? 배당을 받은
이후에 주가 이제 항상 은행업종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은행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뭐 KB금융 그죠? 는 뭐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배당을 받지 않으려는 물량들이 계속 출회되면서 12월 달에 약세를 보이는데 좀 과하게 하락을 했죠. 그죠? 이제 이 마지막 주봉으로 보게 되면 더 확실할 수가 있는데 이 주봉 부분에 있어서 뭐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상승률이 이후 마지막 주에 2.4% 상승을 했었으니까 뭐 한 7%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때 이제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배당 회피 물량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에다가 또 이 당시에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뭐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금리를 1%로 인하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또 약세를 부추겼었던 부분이지요. 그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약 지금 현재 한 3조 2천억 정도 집행된 부분인데 이제 아직도 6조 8천억 정도 이런 부분이 여력이 남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전체 금리를 최고 금리 이제 4.99%에서 3.99%로 1% 인하한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별로 이제 은행의 수익성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은행주의 이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 KB금융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전년도 우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다 상승을 했는데 이 은행업종 부분만 거의 뭐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은행주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33% 하락한 거 33% 정도 하락했고 유럽은행권도 한 33% 정도 하락한 부분 뭐 중국은 21%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 국내 은행주들은 좀 하락폭이 그거보다 더 큰 47%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과한 하락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이석 결선 투표 결과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블루웨이브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은행업종의 반전 모멘텀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은행들 부분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제가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1월 6일 부분에 보게 되면 1월 5일과 6일 좀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어제 오늘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은행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들 부분으로 보게 되면 현재 그 PBR이 0.34배입니다. 0.34배.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청산가치보다도 못한 가격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죠? 주도 섹터 주종 보이는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끌고 올라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섹터 성장 흐름을 가는 종목 부분 그런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흐름인데 그죠? 나는 그렇게 이런 거죠. 이제 건설주가 요새 오르니까 현대건설 그죠? 좋다 막 그래요. 그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 작년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연봉으로 한번 봅니다. 그죠? 54% 떨어졌다가 11% 떨어져서 작년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 섹터 성장하는 종목 부분 그런 주도 섹터를 공략해라. 그죠? 뭐 우리 포스코 케미컬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성장주예요. LG화 그죠? 이게 성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은행주 내일 반등 오늘 이제 블레이브 이 부분 때문에 반등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은행주나 증권업종 이쪽 부분으로.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를 공략해라, 주도 섹터를 하라 하는 건 일봉에서의 반등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비주도 섹터도 돈의 힘으로. 그죠? 포스코 뭐 이런 쪽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무지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죠? 월봉과 연봉으로 한번 보시면 뭐예요? 애게.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못 올라온다가 아니에요. 백신과 치료제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 그런데 이런 유형이 20% 3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연봉이에요, 연봉. 그죠? 그런데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관련주도.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안 해요. 주도 섹터는. 제가 여러분들 LG화학 80만 원일 때도 저평가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아직도 저평가다. 80만 원인데도 저평가다. 삼성 SDI 50만 원에서 이거 뭐 포드니 뭐 리콜이니 뭐 이거 얘기 나와서 이럴 때도 주구장창 주도주 LG화학이니 삼성 SDI니 저는 뭐 이 섹터 내에서 종목을 순환하지만 그죠? 이 라인에서 계속 올라올 때도 저평가다 아직도 저평가다. 그럼 이런 유형의 종목들 내려오면 매수죠. 주도 섹터는 올라가면 이제는 따라붙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죠? 얘네가 쉬는 흐름을 가니까 다른 비주도 섹터들이 순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적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적 섹터가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얘는 좀 올라와도 되잖아요. 그죠? 증권주 아까 거래대금이나 지수 흐름 3,000포인트 왔는데 고점 3,000포인트 돌파했다고 고점 딱 했다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쉬거나 여기서 해도 연봉으로 보면 얘 좀 올라왔죠. 그죠? 왜? 지수가 올라오니까. 근데 키움증권의 가격 매력보다는 한국금융주지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한국금융주지나 키움증권 대표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이런 쪽 라인이거나 KB금융이나 우리금융 그죠? 우리금융주주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가격 매력 때문에 한 번씩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이제 은행주 쪽은 이런 거에 순환적 반등 흐름을 기대하는 정도. 그죠? 무지 빠졌고 증시의 유동성 자금도 들어오는데 일정 정도 반등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은행 업종하고 금융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런 부분도 알고 아까 기본적인 내용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매매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주도 섹터의 완급, 비중 조절을 통한 움직임. 그러니까 항상 그죠? 어느 날 현대건설이 15% 올라왔다. 그거 부러워하고 싶지 않다. 그죠? 그네들이 경기 민감한 부분들이 10%, 20% 반등 오면 주도 섹터 쉬었다 가면 또 50%다. 그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